네, 안녕하세요. 스페인 축구 소식 전하는 축구라디오 채널입니다. 네, 이강인 선수 공식명이 확정됐죠. 등번호도 확정되는데요. 무려 7번인데요. 이 7번 그리즈만의 등번호였고 아틀레티코 에이스 선수의 상징 같은 번호가 됐죠. 그 번호를 이강인 선수가 받았습니다. 아주 멋진 일인데요.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실력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케팅적으로도 한국에서 큰 이익을 기대한다. 그렇기에 구단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밀어주려 한다. 이런 요소들이 결합된 부분이죠. 그런데 오피셜이 뜬 이후 이 7번이 등번호로 배정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곳 스페인 현지에서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생각보다 불만 섞인 반응도 무례한 반응도 상당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팀의 상징적인 번호인 7번을 물려받은 것에 대해서 기대 30%, 우려 30%, 조롱 30% 이런 정도 시선이 복합적으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럼 지들이 4천만 유로 말고 1억 유로 내고 다른 선수 영입하고 지지고 복구하지 참 불만이 많아 보입니다. 알려진 이름값 대비 어차피 우승을 자주 하는 구단도 아니고 돈이 엄청 많은 구단도 아니라 불만이 항상 쌓여있고 항상 투덜대는 게 좀 팀 컬러입니다. 그 부분이 이강인 선수를 그리즈만과 비교하면서 냉소적인 평가를 내놓는 부분에서 또 불거져 나왔는데요. 어차피 그리즈만도 아틀레티 올 때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뛰었고 기대주 정도지 대단한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과연 실패할까 성공할까 기대반 우려반이었고요. 은퇴에 가까운 선수의 최고점과 이제 25살에 겨우 입단하는 이강인 선수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습죠. 그 외에도 팬들 사이에서 이 단연간 팀 전체적으로 시메오네 감독의 전술적인 기용 방식이나 팀 내 아르헨티나 선수들 파벌을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도 현지 팬들 사이에서 적지 않았고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적 시장과 더불어서 이렇게 이강인 선수 비난에 한몫을 더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도 중간중간 이강인 선수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최종 영입 확정 후에는 조금씩 커지고 있는 점은 다소나마 긍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돈 주고 산 자기 선수 대놓고 욕하기에는 자기 얼굴에 침 뱉기에다가 돈 낭비만 하게 된 셈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줄어들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한국 마케팅으로 이미 많은 돈을 벌게 될 부분도 솔깃한 거죠. 여튼 새로운 도전에 나선 이강인 선수 7번이라는 상징적인 번호를 달았는데 그에 대한 아틀레티코 현지 팬들의 진짜 속내는 과연 어떤지 찬성수 많은 댓글을 순서대로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바로 알아보시죠. 네,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 녀석을, 여기 그 녀석이라고 나왔는데 번역이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페인 원어로는 차발이라고 합니다. 차발은 치고, 차발, 비슷한 용어인데 젊은이, 젊은 친구, 그런 정도의 해석입니다. 이 차발은 마드리드 지역에서 많이 쓰이다가 스페인 전체로 퍼져서 전체적인 전국에서 다 쓰이게 됐는데요. 치고 또는 차발, 이 젊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를 이제 새로 들어온 그 젊은 친구를 그리즈만이랑 비교하더니 너희들도 참 너무한다. 시간이 지나면 누가 진짜인지 다 알게 될 거다. 그러면서 그리즈만 수준에 도달한 건 하늘의 별따기다. 그렇게 해보려고 안간힘 쓰는 애들 중에 10분의 1이라도 따라간 애들이 없다. 선수마다 각자 특성과 상황이 있는데 기자들이 지면 채우고 노닥거리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레기다. 기자가 너무 분위기 띄우려고 이렇게 과장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강인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그리즈만 수준에 이렇게 도달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선수 각자의 특성 상황을 이렇게 고려해줘야 된다. 이강인이 좋은 선수인 거는 나도 이렇게 느낌이 오지만 그리즈만하고 비교하기는 시기상조다. 그러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정도의 뉘앙스의 얘기였고요. 다음 내용 보면 볼 컨트롤 좋고 슈팅도 패스만큼이나 아주 훌륭하다. 슈팅 패스 다 좋고 컨트롤도 좋다. 그러면서 PSG 파리에서도 쟁쟁한 경쟁 속에서도 득점 기록이나 어시스트도 다 기록했다. 그러면서 수비할 때도 몸살이지 않고 뛴다. 굉장히 좋은 선수다. 아주 잘 데려왔다. 굉장히 또 좋은 칭찬의 말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촐로 시메오네 감독이죠. 촐로 밑에서 이렇게 완전체 선수로 그리즈만처럼 거듭날지 한번 지켜보자. 자질, 클래스, 시야, 슈팅력까지 다 갖췄다. 굉장히 좋은 선수다. 괴물 같은 선수로 촐로가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두고 보라고 굉장히 이 사람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영상 같은 걸 스스로 찾아보면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PSG에서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받지 못해서 자기 잠재력을 다 못 끌어냈던 것 같다. 장담한다. 두고 봐라. 괴물 같은 선수로 성장할 거다. 굉장히 호의적인 긍정적인 시선을 또 보여준 팬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영입 확정이 되면서 자기 선수라는 의식이 드니까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이런 시선들이 추천수 많은 댓글에서 이렇게 상단을 차지했습니다. 또 다음 반응 보면 레알 시절 그리지만 여기서 레알이 레알 마드리드가 아니라 레알 소시에다드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 시절 그리즈만이랑 아틀레티코로 온 이후에 그리즈만은 차이가 엄청난다. 아틀레티코에 와서 비로소 만개를 해서 발롱도르 후보에까지도 올랐고 나중에 바르셀로나로 그리즈만이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적이 있죠. 2년 정도 머물다가 다시 아틀레티코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때 1억 2천만 유로에 이적했잖냐. 그러면서 훌리안 얘기를 또 하는데 훌리안을 1억 5천만 유로에 그리즈만보다 훨씬 못하고 성적도 부진하고 실력도 훨씬 떨어지는 훌리안을 1억 5천만 유로에 팔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실수라고 생각한다. 훌리안을 굉장히 거액에 지금 영입하려는 팀들이 있는데 그 팀들한테 바로 방출하는 게 낫다. 훌리안은 그 정도의 선수가 아니다. 그리즈만이 그만큼 아틀레티코에서 뛰어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밑에는 이제 시메오네 감독도 나가라는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 클롭은 독일 대표팀 감독으로 갔고 지단은 또 프랑스 대표팀 감독으로 갔다. 이제 남은 건 아르헨티나 대표팀 감독으로 촐로 시메오네가 가야 된다. 제발 좀 꺼져줘. 부탁이야. 우리 채널에서 계속 이렇게 소개해드렸죠. 현지 팬들 사이에서 시메오네 감독에 대한 굉장히 피로감, 굉장히 실망감이 단연간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나가야 된다. 계약 기간 1년이 남았는데 1년 지나면 이제 시메오네 나가야 된다. 제발 좀 꺼져줘라. 부탁이다. 이 정도로 할 정도로 현지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평가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또 다음 반응 보면 또 그리즈만 얘기인데 그리즈만이 바르사에서 보낸 2년 동안 굉장히 엉망이었다. 오죽 잘했으면은 시메오네 감독한테 다시 돌아오겠다고 빌었겠어. 네, 그렇죠. 그리즈만이 굉장히 바르셀로나를 이적하면서 역적이다. 굉장히 배신자다 소리도 아주 많이 들었고 근데 굉장히 폭망을 했죠. 2년 동안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망가져서 이 시메오네 감독한테 제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 이렇게 빌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아틀레티코로 돌아와서 팬들한테도 용서를 구하면서 간신히 복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명성을 조금 회복한 다음에 이제 은퇴 수순으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이렇게 팀을 이탈을 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다른 팀에서도 이도 저도 아닌 채 빛도 못 보던 선수들이 여기만 오면 발롱도르 후보로 탈바꿈 한다. 그리즈만도 그랬다. 뭐 굉장히 대단한 선수는 아니었는데 아틀레티코 오면서 이렇게 일취월장해서 발롱도르 후보까지 갔었다. 그러면서 선수 키우는 데는 또 촐로가 엄청 무능한 감독은 아니다. 촐로가 시메오네가 자기 이렇게 입맛에 맞는 좀 자기가 이렇게 키워주려고 하는 선수는 또 대폭 성장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엉뚱한 포지션에 서서 완전히 선수를 망가뜨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극단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굉장히 좀 팬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아틀레티코에서 바르셀로나 갔던 선수들 언급하면서 뭐 그리즈만, 펠릭스, 주앙 펠릭스 등등 뭐 아주 날아다닐 줄 알았나 봐. 클럽 이름값만 거쳐하지 바르셀로나 가서 다 망가졌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최근 훌리안 건 이렇게 연관돼서 훌리안 상대로 이렇게 찔러보는 바르셀로나가 또 이렇게 뒤쪽에서 뒷수작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틀레티코 팬들이 굉장히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분개한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화를 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를 굉장히 싫어하고 있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예전보다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또 바르셀로나를 까는 평이 하나 있었고요. 또 그 다음 보면 줄리아노가 시메온의 아들 얘기입니다. 줄리아노라는 그 얼빠진 애가 뛰는 오른쪽 측면을 메우려고 본다면 이해가 된다. 이강인이 이 줄리아노 시메온의 아들이 뛰는 오른쪽 측면, 오른쪽 윙이나 오른쪽 맥잘라를 이렇게 교체하려고 온다고 하면은 이해가 간다. 그런 얘기죠. 하지만 역사상 최고 아틀레티코 역사상 최고 선수이자 최다 득점자 그리즈만을 대체하려 온다면 그냥 재미없는 농담 수준이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이 시메온의
아들 줄리아노가 오른쪽 윙에서 뛰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국내에서는 이 줄리아노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또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스페인 현지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에너지만 넘치고 이렇게 뭐 체력적으로 뛰기는 열심히 뛰는데 기술도 없고 두드러지지도 않고 별로 쓸모없는 선수다. 그런 평이 많고요. 이 아들 감독의 백으로 뛴다. 감독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주전으로 뛰고 있는 거다. 그런 평이 많고 굉장히 낙하산이다. 이 줄리아노를 빼고 다른 선수를 바꿔야 된다. 이런 평이 굉장히 많고 지배적인 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이 줄리아노를 교체해서 오른쪽 윙으로 뛴다면 이해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또 밑에 보면은 강인이가 같은 내용이죠. 그 실력 없는 줄리아노보다 훨씬 뛰어난 선수다. 이 줄리아노 시메오네 감독의 아들보다 훨씬 뛰어난 선수다. 오른쪽 윙에서 뛰길 바란다. 그런 얘기고요. 훌만드 새로 영입한 수비형 미드필더 선수도 이 코케 노장보다 1000배는 낫고 그리말도 왼쪽 윙백으로 새로 영입한 선수도 또 루제리보다 100배는 위다. 그러니까 새로 영입한 세 선수가 굉장히 좋다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 여전히 아틀레티코 개판으로 할 거고 아무런 목표도 이렇게 못 이룰 거다. 리그 4위 작년처럼 비아레알에 쳐져서 리그 4위를 했죠. 리그 4위를 또 할 거고 그 모든 건 감독 탓이다. 벤치에 앉아있는 그 쓸모없는 팜파스 출신 범죄자 감독 때문에 말이다. 팜파스 아르헨티나의 초원지대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뭐 깡촌 뭐 카우보이 그런 범죄자 감독 시메오네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4위밖에 못할 거다. 그런 식으로 극딜을 하면서 또 이제 시메오네 그리고 시메오네 아들까지 다 비판하면서 이 구단 전체적으로 개조가 필요하다. 아르헨티나 출신들 다 내쫓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또 하는 팬이었습니다. 다음 반응도 같은 기조가 반복되는데 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보여준 꿀 폭력을 행사했죠. 이 아틀레티코에 뛰는 아르헨티나 선수 몰리나 그리고 파레데스 이 두 선수가 결승전 끝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굉장히 무리를 일으켰는데요. 아틀레티코 팬으로서 진짜 쪽팔려 죽겠다. 저 양반들이 아르헨티나 애들은 이제 좀 전부 다 내보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다음 반응 보면 영입은 좋다. 설렁설렁 뛰는 촐리토. 이 촐로의 아들 촐리토 줄리아노보다 낫지. 그러면서 루크만이 왼쪽 윙에서 잘해주고 있고 이 한국인 선수 이강인이 합류해서 오른쪽 윙에서 잘해주면은 이 오른쪽 풀백 요렌테랑 왼쪽 풀백 이 그리말도까지 하면은 측면 조합이 오른쪽 왼쪽 굉장히 다 좋아질 거다. 오른쪽에 이강인 요렌테 왼쪽에 루크만 그리말도 이렇게 양쪽 사이드가 굉장히 강해져서 흥미진진해질 거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퀄리티 있는 선수 한두 명 더하면 그리고 팀의 탈 아르헨티나 이 아르헨티나 선수들 굉장히 많아서 한 명 지금 나가도 5명인데 5명에다가 이 시메오네 감독까지 그리고 코치진까지 전부 다 아르헨티나 코치진 이 탈 아르헨티나만 시작된다면 다시 한번 팀의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다음에도 촐로 당장 나가라. 그리고 밑에도 촐로 당장 나가라. 전부 다 이 팬들이 촐로 시메오네 감독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음 반응도 이 요렌테랑 그리말도 왼쪽 윙백 그리고 측면에 이강인 이렇게 딱 그림이 그려진다. 이 양쪽 측면이 굉장히 강해져서 굉장히 좋을 거다. 그런 또 같은 내용이고요. 밑에 또 보면 시메오네가 줄리아노 자기 아들 감싸려 두려고 어떤 생초를 벌였지 또 아주 볼만하겠다 그러면서 이강인한테 또 엉뚱한 포지션 왼쪽 풀백을 시키고 뭐 루크먼도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 둘 다 벤치로 밀어낼 거다. 이 낙하산인 줄리아노 자기 아들 위해서 다 벤치로 몰아내고 엉뚱한 포지션에 쓸 거다 이러면서 팬들이 촐리토 시메오네 아들의 실체를 진작에 알아채서 다행이다. 쓸모없는 선수다. 이런 얘기고요. 정신 차리는데 아주 오래 걸렸지만 이제 줄리아노가 낙하산인 거 다 안다. 제발 좀 쓰지 마라. 이런 내용이고요. 또 다음 발음 보면 그 한국인 애가 이강인이 희망이라 아주 참 잘도 돌아간다. 게다가 아르헨티나 죄수무리들 이 범죄자들 폭력자들을 싹 다 데리고 있네. 아틀레티코에 기가 막힌 한 해가 되겠다. 그러면서 코칭 스태프에 아르헨티나 놈들만 10명 넘게 처박히고 있다. 선수 빼고라도 코칭 스태프에도 아르헨티나 사람 10명이나 넘다 너무 많다. 그러면서 그 수장이 바로 그 겁쟁이 까곤인데 말이야. 오 주여. 이 까곤은 겁쟁이 우리나라 말로 뭐 오줌을 지린다 이러잖아요.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겁쟁이를 오줌 지린다 이러잖아요. 스페인에서는 똥을 지린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똥싸게 뭐 그런 표현을 까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겁쟁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수장이 바로 겁쟁이 시메오네고 굉장히 이 코칭 스태프나
이강인이나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굉장히 이 팀이 싫다 그런 얘기고요.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도 뭐 이강인이 그리즈만 후계자다, 팀의 희망이다 이런 얘기 나는 믿기지 않는다. 그런 반응, 또 부정적인 반응이었고요. 그 밑에도 뭐 새로운 시대라 점점점 기사 제목부터 아주 가관이네. 이강인 선수가 뭐 그리즈만의 대체자는 될 수 없다. 팀이 망가지고 있다. 또 그런 반응이고요. 아주 부정적이죠. 연속해서. 또 다음 반응 보면 이강인 너는 한국에서 유니폼 팔아먹으려고 데려온 거예요. 초반부터 아주 극딜을 하네요. 조롱을 하고요. 내 포지션에는 아르헨티나 까마귀 아들레미가 뛰어야 하거든. 시메오네를 까마귀라고 또 부릅니다. 아르헨티나 까마귀. 그 아들레미가 뛰어야 되니까 낙하산이니까 걔가 주전으로 뛸 거니까 너는 내년쯤 되면 여기서 당장 나가고 싶어 안달이 날 걸 전혀 놀랍지도 않을 거다. 벤치에 있을 거다. 그러면서 시메오네가 있는 한 늘 그 나물에 그 밥이야. 기대감 제로, 그리고 트로피도 제로. 사실 이강인 선수를 비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시메오네를 비판하려고 한 거죠. 하지만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뭐 유니폼 어쩌고 떠든 게 이놈도 상식적인 놈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까마귀 같은 아르헨티나 나치 수비 축구의 화신 퇴물에다가 꽉 막히고 재미없고 무능한 양반 시메오네 벤치에 계속 앉아있는 한 10월이면 선두랑 15점 차 벌어져서 리그 우승 꿈도 또 못 꿀 거다. 촐로 당장 나가라. 또 같은 내용이고요. 또 밑에 보면 우리 역사상 최고의 선수이자 최다 득점자 자리 그리즈만 자리로 물려받을 선수가 시즌당 5골짜리 선수라니 대무판 그리즈만이네. 또 이놈의 인종차별, 이 한심한 놈은 못 배운 놈의 인종차별까지도 하고 있죠. 아시아 선수만 다 보면은 이 중국인이다 그러면서 뭐 대무판 그리즈만이네 또 이러는데요. 아주 기대가 커다 커 이러고 있네요. 우리 채널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스페인에도 못 배운 놈들 좀 무식한 놈들이 아시아인만 보면 전부 다 중국인이라고, 뭐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뭐 어디건 전부 다 중국인이라고, 아시아인만 보면은 중국인이라고 다 하는 그런 놈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많이 못 배운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그래도 상당수 있다는 거 그 정도 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보면은 저 등번호는 저 녀석한테 너무 버거워 보일 텐데 내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네. 그러면서 난 차라리 그 번호를 뭐 바리오스 스페인 선수한테 줬으면 좋겠다. 바리오스가 한 단계 더 성장해서 위협적인 모습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바리오스 뭐 자국 국수주의죠. 스페인 선수한테 뭐 이렇게 애정을 더 주고 이강인한테는 뭐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인종차별하는 놈만큼 한심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자기 나라 선수 아니라고 또 안 좋게 보려고만 하는 또 그런 모습을 또 보였죠. 또 다음 반응 보면 시메오네는 팬들 단어를 입에 달고 살지 우리 팬들, 그러면서 홈 경기장에서는 매 경기 목숨 걸고 뛰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입식으로 애들을 가르쳐서 선수들이 이렇게 홈 경기장에서 굉장히 경기를 잘한다. 근데 원정 경기만 가면은 굉장히 팀 선수들이 푹 죽어 있고 경기 결과도 굉장히 안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정 경기만 안 보면 홈 경기만 보면 거의 우승팀 같다. 네 맞습니다. 아틀레티코는 홈 경기에서 굉장히 강하고 원정에서 항상 부진한 모습을 주로 보입니다. 이 시메오나 감독이 굉장히 홈 경기에서는 이 동기부여도 잘하고 막 으쌰으쌰하고 팬들도 막 이렇게 응원을 끌어내고 하는데 원정 경기 가면 풀이 죽은 것처럼 패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부분을 꼬집고 있고요. 이 들쭉날쭉하는 아틀레티코의 모습을 비판한 또 내용이고요. 아주 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어디 실력도 없는 녀석을 그리즈만 같은 진짜 크랙이랑 비교하거든요. 이 녀석은 꿈을 꾼다고 해도 뭐 그리즈만의 업적이 10분의 1, 10분의 1도 근처도 못 가볼 거다. 무슨 말이 완전히 악담하고 저주하는데 자기 선수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팀의 라이벌 팀의 뭐 경쟁 선수 영입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못난 놈이죠. 이런 애들은 뭐 그냥 싸그리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반응을 다 살펴봤고요. 요 내용들을 살짝 요약해 보면은 전임자 그러니까 그리즈만과 비교해서 역사상 최고 아틀레티코 최고의 선수이자 뭐 최다 득점자인 그리즈만과 비교해서 새로운 이강인이 뭐 부족하다 그런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바트시 추천수를 많이 받은 댓글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아무래도 자기들이 최종 영입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미 돈을 다 썼기 때문에 뭐 부정을 하려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뭐 태무판 그리즈만이다. 뭐 시즌당 5골짜리 선수다 이러면서 조롱하는 아주 못난 한심한 못 배운 놈들도 상당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전반적으로 스페인 사회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인지하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는 뭐 차라리 스페인 선수인 바리오스에게 주는 게 낫겠다 이러는 국수적인 반응도 있었고요. 그 밑에 또 에이스이자 레전드의 상징인 7번인 만큼 뭐 새로운 선수에게 부담감이 될 거고 그 무게를 건드기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회의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긴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가 구단 관계자나 뭐 구단의 회장이나 마케팅 책임자라고 하더라도 이강인 선수에게 주는 게 뭐 실력적인 측면에서 지금 당장 입증은 팀에서 안 했지만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이강인 선수를 밀어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스마트한 그런 판단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결국 축구는 그라운드 위에서 증명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조롱하고 인종차별하는 한심한 놈들도 있는데요. 이제 시작이니까 더러 불만 섞인 목소리나 쓴소리가 나오기도 하겠지만 결국 진짜 실력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면 팬들의 이렇게 마음은 또 금방 돌아서기 마련입니다. 축구판이 원래 그런 거고요. 사실 태무 어쩌고 하는 인생 한심한 놈들이 잘하기 시작하면 사실 제일 찬양할 겁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이 경험적인 측면으로 원래 못 배운 애들이 인종차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걔네들이 참 단순해서 축구만 잘하면 또 오늘 찬양했다가 또 못하면 내일 또 못난 짓 했다가 차별했다가 일주일에도 이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인생이 큰 의미 없는 애들이고요. 네, 그렇고요. 아무튼 새로 다시 돌아온 라리가에서 이강인 선수가 과연 자신만의 클래스를 어떻게 증명해낼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시즌 끝 무렵에는 아틀레티의 또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거라 100%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즐거운 여정 우리 모두 계속 지켜봐야겠죠. 네, 오늘 그러면 우리 축구 라리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밑에 하이프도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채널 그러면 더 알차고 재밌는 스페인 축구 소식 가지고 금방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아싸 루에고.